여러분은 혼자 늙는 게 더 무서울 것 같나요? 아니면 잘못된 사람 곁에서 늙는 게 더 무서울 것 같나요? 저는 72살 정규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이에요. 아내를 잃은 지 벌써 10년이 흘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매일 아침 7시면 벽시계의 똑딱 소리가 저를 깨웁니다. 그 소리만이 이 집에서 들리는 유일한 생명체의 흔적이었어요. 냉장고를 열면 늘 똑같은 풍경입니다. 며칠 전에 사둔 김치 몇 조각, 계란 두세 개, 그리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밑반찬들이죠. 예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밥상이 그리웠어요. 사람 소리가 이렇게 그리운 줄 몰랐지.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내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침 식사는 항상 똑같았어요. 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 계란 후라이 하나. 예전에는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죠.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마주보고 앉을 사람이 없으니 밥맛도 없었어요. 가끔은 텔레비전을 켜두고 먹기도 했지만 그것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더욱 외로워졌어요. 주변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집만 조용했거든요.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 그런 평범한 소음들이 저에게는 사치였죠.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잡고 지나가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녁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먹을 음식을 만들려니 의욕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대충 라면 하나 끓이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적막감이 더욱 심해졌어요.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의 저녁 시간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집은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죠.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저였지만 은퇴 후에는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잠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 상대도 없었죠. 새벽에 깨면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가끔 택배 아저씨나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고받는 인사말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막막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제가 외롭다고 매번 찾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노인복지관 안내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가볼까? 처음으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거기에 가면 대화할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노인복지관을 처음 찾은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복지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외로움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 탁구를 치는 분들, 그냥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박노인과 친해졌습니다. 75살, 퇴직 군인 출신이라고 하셨죠. 바둑 실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성격은 참 정다웠어요. 규진 씨, 바둑 한 판 어때요? 박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 주셨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박노인도 호랍이셨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보내드린 지 5년 됐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규진 씨, 혼자 늙는 게 제일 서러운 거라네. 그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똑같은 처지라서 더욱 공감이 됐죠. 그런데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짝을 만났어. 박노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여기 복지관에서 만났지. 합창교실에서 말이야. 박노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젊은 청년 같은 표정이었죠. 나이 들어서도 사랑이 가능한가 보네요. 제가 부러운 마음으로 말하자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최 여사가 날카롭게 끼어드셨어요. 어휴, 무슨 소리세요? 최 여사는 68살 전직 간호사라고 하셨어요.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었죠. 노인 재혼은 대부분 돈 문제예요. 최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제대로 못 만나면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립니다. 최 여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요. 최 여사는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든 남자한테 접근해서 재산 털어먹고 사라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만남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박노인이 다시 말했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특히 혼자 오래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 다정하게 대해주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박노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최 여사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노인이 제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규진 씨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박노인이 격려했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최 여사가 경고했죠.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두 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박노인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 여사의 경고가 걱정됐어요. 과연 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외로웠다는 것이죠. 복지관을 다닌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합창교실에 참여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박노인이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합창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악보를 보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인가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네, 정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미정이에요. 반갑습니다. 미정 씨는 63살 전직 미용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은은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라서. 같이 점심 어떠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나고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미정 씨는 정말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규진 씨도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저도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쓸쓸하죠.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미정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가끔 공감의 표현도 해주셨죠. 규진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교사였습니다.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저는 미용사였어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죠. 미정 씨의 관심 어린 눈빛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직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미정 씨가 제안했어요. 날씨가 좋은데 잠깐 산책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복지관 근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기분이 설렜어요. 규진 씨,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바빠서 자주 못 만나죠. 저도 아들이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가끔 전화로 안부 묻는 게 전부예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미정 씨와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합창 교실이 있는 날이면 항상 함께 점심을 먹었고 가끔은 복지관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규진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미정 씨의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규진 씨는 취미가 뭐예요? 독서를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즐겼어요. 멋지네요.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 혼자 살면서도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죠. 미정 씨의 요리 이야기를 들으니 군침이 돌았어요. 혼자 사는 저에게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복지관 다른 어르신들도 저희 둘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두 분 참 잘 어울리네 보기 좋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 여사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미정 씨와 친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규진 씨, 김치볶음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나눠 드실래요? 복지관에서 만난 미정 씨가 도시락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뭐려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미정 씨가 만든 김치볶음을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미정 씨는 종종 반찬을 나눠 주셨습니다. 멸치조림, 콩나물 무침, 심지어는 죽까지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미정 씨,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 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미정 씨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미정 씨가 직접 제 집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규진 씨,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국 끓인 게 있는데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집까지 오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미정 씨가 제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너무 삭막해 보였거든요. 혼자 사는 티가 확연히 났죠. 규진 씨, 여기서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미정 씨가 제 집 곳곳을 둘러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규진 씨, 앞으로 제가 가끔 반찬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혼자 해 드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날부터 미정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등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 음식들이었어요. 함께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는 미정 씨를 보니 대견했어요. 이 고등어 싱싱해 보이네요. 조림해서 드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혼자 해 먹으려니 의욕이 안 났는데 누군가를 위해 하니까 재미있어요. 미정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원 산책도 정기적으로 하게 됐어요. 해운대 해변가를 걷기도 하고 근처 산책로를 걷기도 했죠. 규진 씨, 함께 걸으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다른 복지관 어르신들은 저희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규진 씨 참 복 많으세요. 좋은 분 만났네요. 미정 씨도 좋은 분 만났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직 확실한 관계도 아닌데 사람들이 벌써 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최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규진 씨, 조심하세요. 어느 날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뭘 조심하라는 건가요? 너무 빨리 마음을 여시면 안 돼요.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알 수 있거든요. 최 여사의 경고가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미정 씨의 다정함 앞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미정 씨와 친해진 지 2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규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복지관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미정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사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서로 챙겨주는데 그냥 친구로만 지내기에는 미정 씨가 말을 망설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말고
정식으로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미정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함께 산다는 건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미정 씨의 솔직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72살에 연애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죠. 그런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를 충분히 알잖아요. 미정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규진 씨, 저는 진심이에요. 혼자 늙어가기 싫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뭐가 걱정되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미정 씨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72살인데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만 볼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 살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어요. 며칠 후 미정 씨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진 씨, 가족이 된 만큼 집도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좋겠죠? 공동 명의요? 네, 부부가 되면 재산도 함께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미정 씨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재산 이야기가 나오다니.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봐도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미정 씨가 생각보다 적극적이어서 놀랐어요. 하지만 부부가 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구청에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미정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는 절차도 진행했어요. 규진 씨,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미정 씨가 제 팔을 꼭 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니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류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괜찮겠지, 미정 씨는 좋은 분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것들이었어요. 너무 미묘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미정 씨가 전화를 받을 때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통화했는데 요즘은 꼭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전화벨이 울리면 미정 씨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통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들려주기 싫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그런 일이 잦아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외출도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규진 씨,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어떤 친구세요? 예전 직장 동료예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미정 씨의 설명은 항상 간단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신혼인데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미정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정 씨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은지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빠가 결혼하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은지는 미정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잠시 나간 사이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시다니. 그분 정말 아세요? 은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지야,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도 봤잖니. 그렇지만 아빠,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도 많다던데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지가 미정 씨를 의심한다는 게 기분 나빴거든요. 아빠,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미정 씨는 좋은 분이야 하지만 아빠,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신 건 그만해라, 은지야. 결국 은지와 말다툼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미정 씨를 의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은지가 간 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성급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미정 씨가 서류 봉투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하세요? 깜짝 놀란 미정 씨가 서류를 황급히 치웠어요. 아, 통장 찾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요? 내일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미정 씨의 설명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정 씨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제가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면 뭔가 만지작거린 흔적이 있었죠. 서랍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거나 서류들이 원래 순서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습니다. 미정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규진 씨, 오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요? 갑자기? 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깜빡했어요. 이틀 정도 다녀올게요. 미정 씨가 큰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꽤 많은 짐을 꾸리는 것 같았죠. 어디로 가세요? 경주 쪽이요. 불국사도 보고 오겠어요.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한가요? 여자들은 원래 짐이 많아요. 미정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연락 자주 주세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미정 씨가 제 볼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는 정말 여행을 가는 줄 알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미정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즐거워서 연락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전화번호는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미정 씨는 항상 전화를 켜두고 다녔거든요. 넷째 날이 되어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의 옷이나 개인용품들을 확인해 보니 거의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설마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좌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전액이 인출됐다고 했어요. 누가 인출했나요? 공동명의 계좌라서 배우자분이 인출하신 것 같은데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미정 씨가 제 돈을 모두 가져간 거였죠.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신 이상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속아서 한 일인데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혼인신고도 본인이 직접 하셨고 재산 이전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거든요. 경찰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 모든 걸 잃은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울신연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미정 씨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외로워서 성급하게 결정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최 여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노인 재혼은 조심해야 한다고, 돈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던 말이 말이에요. 왜 그때 그 말을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사라진 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는 충격, 미정 씨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72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걸 잃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날짜도 정해진 상황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은지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은지야, 아빠가 실수를 했다.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미정 씨가 사라진 것, 재산을 모두 잃은 것, 집까지 넘어간 것까지 말이에요.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가겠어요. 은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 처참한 모습을 본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제가 그때 말렸는데 미안하다. 은지야,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에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은지는 저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했어요. 사위도 흔쾌히 받아줬죠.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이 집이 장인어른 집이기도 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다니. 며칠 후 은지가 온라인 피해자 모임을 찾아줬어요. 아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권유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거죠. 그 여자 이름이 윤미정이라고 했죠? 한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났을 때는 이름이 김순자였어요. 뭐라고요? 아마 가짜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분노가 치솟았어요. 미정 씨가 저만 속인 게 아니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분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셨어요. 모두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 여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다른 할아버지들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손녀 할인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왜 슬픈 얼굴이에요? 할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그래. 무슨 실수요? 할인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한테 속았어. 그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주면 되잖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씁쓸한 미소가 났어요. 다음 날 은지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지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외로우셨던 거죠. 은지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할인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진짜였어요. 미정 씨의 거짓 온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 할인아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랑 함께 있을게.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혼자 늙는 게 두려운 줄 알았는데 잘못된 사람 곁에서 늙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구나. 진짜 가족은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재산은 모두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달은 거죠. 해운대 바다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